첫째는 남편과 소통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소통이에요. 아이들과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아이들한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엄마지만 엄마도 몰랐다. 네 번째는 진짜 워킹맘들 자기 자신한테 휴식을 주고 관대해 주세요. 오늘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은 쇼핑데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 숙제 있으시다면서요? 숙제 있어. 지금 우리 딸이 나한테 시킨 게 몇 개 있어. 이거를 찾아야 돼. 지금 미션이 있는데 이런 거. 그리고 또 얘가 나한테 준 미션이 이거 구황 작물빵을 또 찾아야 돼 오늘. 저기 아닌가? 아,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맞는데? 힘든 숙제야 이거. 우리 딸 거랑 우리 딸 남자친구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애슐리라서 A, 남자친구 이름은 Matt. 그래서 M. 이게 지금 왜 유행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만들어서 다. 우리 딸 남자친구까지. 딸 보러 보스턴에 갈 거야, 주말 여행으로. 가면 이제 친구들 밥 사주고 남자친구도 밥 사주고, 이제 그런 이제 쿨한 엄마가 돼야지 이제. 사셨어요? 또 딸이 사오라고 한 게 선물. 이제 그 빵. 그게 맛있어요, 근데? 아, 여기다. 보여. 찾았다. 아. 제가 미국에 갖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딸이 원해서 하는데 걔가 좀 멀리 살아가지고.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면 바로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꺼내셨을 때는 에어프라이기나 구우시고 나서 이제 들고 가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짱인데? 이거 맛있어. 와.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쇼핑을 했어. 지금 내가 꼭 사야 됐던 것들이 있었거든? 우리 딸이 부탁한 거 2가지. 근데 너무 그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잘 했고, 그리고 다 찾았어. 제일 중요한 건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운 쇼핑데이, 성공적인 쇼핑데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미국은 지금? 여름이야, 한여름. 그냥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오늘도 옷을 되게 시원하게 입고 너무 더워서. 오늘의 얘기입니다. 두 개의 명함, 두 개의 삶. 나는 진짜 평생을 일을 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 미국 나이로 만으로 23살이고, 그때부터 취직을 해서 이제껏 29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애들을 낳고도 한 3개월 육아휴직을 제가 2개월 3개월 한 거 빼놓고는, 우리 애들은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엄마는 워킹맘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 세월을 돌아보자면 힘들었던 때 분명 많았을 거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 그리고 뭐 죄책감? 특히 워킹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많이 겪었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이 편해졌죠. 엄마로 그리고 임원으로 바뀔 때 그 스위치가 온, 오프가 이게 잘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워킹맘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되게 어떤 나라의 여자들이 다 공감할 것 같아. 자식을 이제 낳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느 부모든 그 가족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들 있잖아. 나는 엄마가 처음이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첫 애를 낳으면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그 아이를 키울 때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둘을 낳았으니까 조금, 두 번째는 조금 더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또 처음이야. 특히 나같이 우리 딸과 아들이 6살이 차이 나거든요. 그 6살 차이에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또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다 처음같이 느꼈어. 난 아기를 놔두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이게 보통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딸 낳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내 상사한테 내가 파타임으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겠다 했지만 바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그런 파트타임 일을 하는 일은 없다. 근데 그건 너무 맞는 말이야. 내가 그만큼 그 마음은 그랬다고. 내가 엄마가 된 게 처음이었고 우리 딸 낳았을 때 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또 우리 딸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5개월 동안 진짜 걔를 그렇게 막 사람 자기 죽이는 것처럼 우는 애는 난 처음 봤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것도 많았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니까 얘를 놔두고 일을 간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겠죠? 아기를 죽이는 것 같이 울었다고요? 우는 그 소리가 그냥 나 배고파 우는 소리, 나 졸려서 우는 찡찡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 자기가 막 어디가 너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우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의사한테 물어보고 간호사한테 물어보고 있는 책 없는 책 다 읽고. 나는 보통 엄마들이 애를 낳고 나면 애들이 잠깐 낮잠 자면 자기도 그때 자고 이런다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낮잠을 잔 적이 없어. 우리 딸이 그때 잠깐 자는 시간에 막 책 다 읽고 막 이걸 어떻게 내가 얘를 안 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걸 다 연구하느라고. 와, 내가 그때 그 5개월 동안 그 우리 딸 낳고 그 걔가 나아진 거는 잠자는 거를 시켰어요. 그 슬립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 아파.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3일 만에 그게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은 12시간씩 그냥 7시 저녁 7시에 딱 올려놓으면 아침 7시까지 자고 잠을 잘 잤더니 애가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 그런 책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알아. 내 친구들은 우리 친구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나 다음에 낳은 친구들은 다 했어요. 그때 내가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블로그, 그때 기억나요? 블로그 했던 거 우리? 아이 일기를 썼어요. 매일.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나는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 걔가 날 속삭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기록이 나한테 중요했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살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그걸 전달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진짜 그거라니까요. 같이 겪은 거를 공유하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트레이닝 시켰어요.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우리 배 안에서 그 많은 9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애를 우리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래서 절대 엄마와 자식은 진짜 너무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 제일 끈끈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자기 진짜 몸이 아픈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나는 세상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런 느낌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아프면 저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엄마 조이, 아내 조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노화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첫째 이렇게 뭐였냐면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길도 멀고 오는 길도 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루 뭐 일찍 갈 수도 있고 하루 더 있을 수도 있고 좀 쉬어서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저는 무조건 주중에 그 일을 다 하자는 거였고 그래서 주말을 출장 다니거나 어디 다니거나 뭐 집에 없은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일하는 시간 빼놓고는 나는 엄마야. 나는 그리고 여기 와 있을 거고 나는 너희들이랑 시간을 보낼 거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난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또 애들하고 또 하나 삶의 방식이라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2살부터는 이제 여권 만들어서 다 이제 1년에 해외여행 몇 번 가고 그래서 진짜 추억이 많아요. 언니가 한 말 중에서 한마디가 기억이 났었어요. 중간층에서 좀 상류층의 애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니에요. 나보고 언니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중간층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는 다 보내고 뭐 다 좋은 집에 살고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진짜 미국의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과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여행을 통해서 세상이 자기 거가 되게 그래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그 말이 나한테 확 꽂혔어요. 아 그게 큰 차이구나.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 틀을 깬 이유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서 그거를 패턴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일을 하는 엄마기 때문에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뭘 많이 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토론하면 되고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게 내가 그냥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경험을 하는 거 아는 거고 나는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잖아. 많은 리더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이걸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엄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엄마기 때문에 더 나를 좀 존경하는 것도 있고 내가 우리 그 대기업 컴캐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가족 회의를 했단 말이야. 엄마 회사를 나갈까 말까? 나가면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고 근데 안 나가도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
엄마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 생각에는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우리 딸은 되게 침착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찾아 정리를 먼저 하는 이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몇 개 해요. 저한테 질문을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의사를 내요. 우리 아들은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엄마는 그 회사 다니면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지금 선물 같은 거야. 엄마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왜 안 해? 그리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로 너무 같이 그러니까 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와 그렇구나. 그리고 하여튼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근데 나가서 내가 1월 2일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월 달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5월 첫째 주에 새로 일을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일을 시작할 마음이. 나는 한 1년을 쉬려고 그랬고 1년을 쉬고 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제 거를 새로 뭐 하나 창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회사도 벌써 창립을 해놨어요. 회사를 벌써 차려놨어 2개를. 근데 이 제이가 들어왔을 때 또 미팅을 했어요. 근데 너무 또 황당하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안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 너 엄마 일 안 해서 엄마가 돈을 안 벌어서 걱정됐니? 그래서 그 말을 물어봤어. 근데 걱정은 안 됐는데 일하는 엄마 더 좋아. 딱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일하는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로서 진짜 죄책감, 이거 못 해줬는데 회사 일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많았어요. 저는 우리 애 생일 때 막 비행기 타고 뭐 어딜 갔든 나는 생일을 꼭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중요한 날을 꼭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는 그래서 비행기 그때 기억나. 남아공 그 아프리카 돌아오면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나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고 막 지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분명 내가 무슨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 너무 많았죠. 그리고 제 주위에 친구들이 일을 안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다 집에서 애들 보는 엄마들인데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뭐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한대 무슨 학원 보내고 뭐 이거 하고 뭐 이거. 근데 나는 그런 정보도 없어. 왜냐면 그 정보를 받을 시간도 없어요, 나는. 그러면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안 그렇겠어요? 나 때문에 얘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같이 혼자서 착착착 알아서 하는 애가 있었고 우리 아들은 조금 더 손이 가는 애인데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해주질 못했어요. 그런 거를 갖고 제가 계속 나한테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속 그러면 난 못 살아요. 나한테 용서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한테 관대하지 못하면 나도 못 살고 그러면 우리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죄책감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 내가 그런 좋은 관계도 못 맺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거를 내가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진짜 빨리 안 됐어요. 저는 제가 좀 완벽주의자인 것도 있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그래서 제가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막 너무 힘든 세월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우리 실망하지 않는다. 막 우리 남편이 저를 많이 다독여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엄마가 되고 한 10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 제가 많은 걸 내려놨어요. 그때가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그때라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 시점부터 그래서 한 지난 뭐 6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서야 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엄마, 와이프로서 편해진 게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안 돼요. 근데 몇 년 안 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째는 남편하고 상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전쟁이에요. 집에서 집안에 전쟁이야. 그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은 일대로 또 육아는 육아대로 또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여자는 일하는 여자들은 진짜 일이 몇 개예요. 난 너무 알고요. 너무 공감하고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 쉽지 않아요. 지금 보는 사람들이 워킹맘 마음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한테 조금 관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나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이건 엄마가 그만큼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내 화를 좀 가지고 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했다 미안하단 말 되게 잘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었는데 나의 소유물이 아니잖아 우리 애들은. 근데 걔네들도 다 인간인데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대꾸도 못하고 어떤 나이에는.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게 그것 또한 저는 저와의 노하우고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엄마로서 극복 4가지 방법 열심히 잘 들었어요. 네, 너무 나누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 우리 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힘들었던 거 그리고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데리고 나와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 짐이 어떤 자리보다 제일 큰 짐이거든요. 진짜 제일 큰 무게고
근데 진짜 우리 다 처음 엄마 아빠 된 거잖아요. 막 처음 애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실수도 당연히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지금도 실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너무 이렇게 채찍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특히 워킹 맘으로서 자기를 조금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여름 진짜 무사히 잘 지내시고요. 오늘 이 영상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워킹 맘, 그렇지만 워킹 맘이지만 또 워킹 дэ드. 아빠들도 이걸 듣고 우리 와이프가 이걸 지금 겪고 있구나. 그런 면으로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우리 엄마가 이런 걸 겪고 있구나 아니면 겪었구나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애를 낳을까 말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 추천해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힘든 일이 많고 뭐 했다고 해도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의미 있는 일은 엄마예요. 제일 어떤 일 중에서 저한테 넘버원은 엄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댓글이든 또 한 번 다른 얘기를 듣고 싶다면 전 충분히 이 대화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부탁할게요.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치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하고요. 저는 좋은 밤 될 거고 거기는 뭐 낮 되든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